자, 로그. 아, 목 아파. 자, 로그 시작해 봅시다. 역시 정의부터 좀 깔끔하게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놓고 조금 이따 문제를 또 연속적으로 푸는데 오늘 숙제가 저번 주보다 더 많아. 오늘 문제 풀량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0문항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만약에 수투 단원에서 90문제 정도 풀려면 다른 것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 계획 빡세게 잡고 나가야 될 거야. 그리고 노구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기본 연산하는 문제 자체는 쉬워서 문항수는 많아도 크게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원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좀 여기 앞에 빨리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나가야 될 게 수열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급수 이 두 가지를 나가는데 거기는 뭐 매년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앞에는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노구는 뭐부터 갑니까? 정의부터 가야죠. 로그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노그의 첫 번째 정의는요, A의 X는 Y다 라고 하는 지수를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이 지수의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로그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로그의 첫 번째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걸 이렇게 시작합시다. 로그는 지수다. 즉 어떤 로그식을 만났을 때 얘는 뭐로 바꿔볼 수 있냐? 지수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이 로그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동일한 표현으로 로그로 바꿔보게 되면 우리가 지수에서 얘를 미시라 불렀고 얘를 지수라 불렀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부르긴 했었는데 이건 이제 로그에서 진수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자리에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그 밑의 위치가 A가 열로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위치가 1로 그 다음에 X가 오른쪽 우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우리는 로그라고 합니다. 좌변에 있는 지수식과 우변에 있는 로그식은 동일한 표현이며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선생님이 아마 이번 겨울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3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로그 성질을 증명하는 일은 사실 좀 약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스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겨울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시고 정리를 쭉 해두시기 바래. 그러니까 생각 외로 3학년 때 공부할 시간이 은근히 길어.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막 시간 별로 없어 늦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한 5월, 6월 정도 가면 또 왜 안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몰라 망했어. 끝났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지금 잘 정리해놓고 그때 차분히 앉아서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명칭만 좀 확인해 볼 텐데 우리가 A를 뭐라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A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할 거 없이 둘 다 뭐라 불렀더라? 미시라 불렀어요. 여기서 얘는 지수라 부르고요. 오른쪽에서 x는 뭐 특별히 명시하는 말은 없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y의 값을 우리가 진수라고 부르진 않는데 여기 있는 요 자리 값을 우리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로그에서의 조건이 그래서 지수에서 조건을 따라오게 됐는데 동일한 편이다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수 입장에서 이런 게 있었었죠. A 그러니까 미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미세 값은 얼마보다 커야 하고 0보다 커야 하고 1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로그에서도 동일하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로그에서는 미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미세 조건은 지수와 마찬가지로 A는 0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1일 수 없다라는 조건을 달고 나오죠. 그리고 지수에서는 사실 조건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Y값이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치역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값을 쭉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값을 쭉 확인해 보게 되면 y는 항상 양수가 되겠지. 즉 a의 x승꼴을 계산을 해보면 x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음수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음수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수를 취하라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y의 값은 양수화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로그에서는 진수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진수조건이라고 하면서 y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고 가게 됩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질을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하나 딱 말해주고 이제 성질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 때 나는 문과니까 증명 따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써서 증명을 직접 하시고 정리를 쭉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질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 로그는 지수다.
그럼 로그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 지수로 바꿔서 증명하기 시작할 거야. 난 지수 법칙을 알고 있는 게 좀 있거든. 자, 그럼 어떤 걸 합니까? 그럼 이거부터 가봅시다.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두 개의 로그 값의 합이 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거에 대한 답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어. 그러니까 얘 결과는 로그 a의 mn이 됩니다라는 건 알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라는 것을 연습하는 건데 특히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아직까지는 로그를 보면서 좀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로그에 약간 증후군 있는 친구들이 있어. 보자마자 로그 나오면 그게 몇 번에 있던 문제가 쉽든 어렵든 일단 뭐야 나 못하는데 이런 생각할 때 되게 많다고. 즉 손을 직접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꼭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무작위로 그냥 계속 무의미하게 쓰고 있는 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질 같은 거 증명하면서 꼭 반복적으로 써보시면서 손에 익혀두시기 바래.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값을 우리가 잠깐 x라고 합시다. 여기 보이시는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 잠깐 y라고 할게요. 현재 식의 모습은 x 플러스 y의 모습이 된다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로그 a의 m은 스몰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n은 스몰 y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선생님 방금 전에 로그의 정의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로그는 지수다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따라서 로그식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얘는 a의 x승은 나지 m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밑에 있는 식 역시 a의 y승은 라지 n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근데 아까 전에 로그의 사항과 다르게 지수로 표현했더니 나는 지수 단원을 배웠고 지수에서 우리가 썼던 지수 법칙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거든. 지수 법칙 중에 뭐가 있었었냐면 밑이 동일한 두 지수식은 곱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어. 곱하면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뀌었고 나눴으면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바뀌었지. 따라서 내가 이 식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두 가지가 생겼네. 첫 번째는 먼저 곱해 볼게요. 좌변끼리 곱했더니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이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라지 m 곱하기 라지 n이 된다까지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재 이 식을 위로 좀 끌고 올게. 현재 이 식을 밑이 동일한 두 지수의 곱셈이니까 a의 x 플러스 y승이 될 것이고 그 값이 m 곱하기 n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야. 됐냐? 자, 또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 여기서 로그는 지수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반대말은 지수는 로그다잖아요. 따라서 현재 보이시는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표현한 것도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그렇다면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로그로 바꿨더니 자, 로그라고 쓰시고 밑은 a이고요. 진수는 mn이겠네요. 그 결과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x 플러스 y가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뭐를 처음에 시작했었냐면 내가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자.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보는 거야. 즉 x 플러스 y가 얼마냐 물어본 건데 x 플러스 y는 로그 a의 mn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네.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밑은 그대로 a로 유지되고 진수 자리에 곱으로 바뀝니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하면 두 번째 이런 것도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 이 식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로그에서 밑이 동일한 두 로그의 덧셈은 진수 자리에 곱으로 바꿀 수 있다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진수 자리가 곱해져 있다면 진수 자리가 어떤 특정 숫자나 문자로 곱해져 있다면 우변에서 좌변의 의미는 이 곱해져 있는 식을 덧셈으로 밑이 동일한 두 로그의 덧셈으로 찢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연하게도 무엇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할 거냐면 두 번째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해. 선생님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밑이 동일한 두 지수의 곱셈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곱셈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나눗셈도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니? 따라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지수끼리의 차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그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시게 되면 로그 A의 n분의 m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자, 역시 얘는 선생님이 지금 따로 증명해 드리지 않게 똑같은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꼭 집에서 스스로 증명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 결과를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것만 연습해 보자면, 내가 만약에 미시 동일한 두 로그의 뺄셈을 보았다면 미시 동일한 두 로그의 뺄셈은 진수 자리에 나눗셈으로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진수 자리가 어떤 분수식이 보인다는 얘기는 분자와 분모의 값을 따로 뺄셈으로 찢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요. 로그 A의 m의 k승, 진수 자리에 지수승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역시 가봅시다. 역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로그는 지수다. 그러니까 어떤 로그식을 만났을 때 무슨 행위를 하기 시작하냐면 지수의 모습으로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전체를 가지고 지수로 바꿔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 또 약간 좀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약간 편법처럼 쓰냐면 로그 A의 m을 얘를 x라고 합시다. 당연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로그식이니까 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지수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의 x승은 m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중에 뭐도 있었냐면요, 양변에 동일한 지수승을 취해도 괜찮다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 보시니까 m의 k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m의 k승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k승 취할 것이고, 좌변 역시 마찬가지로 k승을 취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그를 취하면 돼요. 어차피 로그는 지수고 지수는 로그니까 또다시 지수로 바꿔, 지수의 모습을 로그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미시 A이고 진수가 m의 k승, 그 결과가 kx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로그 A의 m의 k승은 kx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바꿔낼 수 있죠. 근데 x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x가 로그 a의 m이었거든. 따라서 이 마지막 결과는 k 곱하기 로그 a의 m으로 쓸 수 있더라. 즉 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k 곱하기 로그 a의 m이 될 수 있더라. 됐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성질은 이래. 내가 진수 자리를 봤더니 어떤 지수승이 보인다면 그 지수승을 앞으로 빼내도 괜찮다라는 것이 좌변에서 우변의 의미고, 우변에서 좌변의 의미는 반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로그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면, 로그 앞에 어떤 숫자나 문자가 곱해져 있다면 진수 자리에 지수승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변에서 좌변의 의미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가 처음에 로그 성질이 기본적으로 지금 교재 자체가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여기까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쭉 풀고 있다가 기본적인 연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조금 복잡한 성질들이 뒤에 후반부에 묶여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 앞에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는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8번 문제부터 좀 봅시다. 자, 8번 문제 보셨더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 라고 해서 수열하고 같이 결합돼서 노구의 값이 물어봤네요. 첫째 항 A1은 2이고라는 조건도 줬어요. A1은 2이고. 두 번째 뭐라고 써져 있냐면 노구 2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노구가 있고, 걔는요 뭐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 더하기 로그 2의 AN과 같답니다. 이거 고3 정도 되면 슬슬 보이기 시작하셔야 될 텐데, 얘 지금 딱 꼬라지 보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첫 장이 뭐고 둘 장이 뭐고 셋 장이 뭐다 이따구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어. 그러니까 네가 느끼기에 여기 있는 요 놈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여기까지 찾아내야 돼. 이거 점화식이겠구나. 수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속된 수를 나열해 준 것도 아니다. 그냥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식만 던져줬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점화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하는 날이 있을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점화식을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아마 수열의 극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점화식 좀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시작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이 문제 푸는 데 좀 집중해 볼게. 내가 알고 있는 노구 성질 하나만 있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밑이 동일한 노구들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 좌변으로 넘기니까 노구 2에 a(n 플러스 1이 분자에 생길 것이고 얘는 밑이 동일한 노구가 마이너스로 갈 테니까 분모에 a이 생기겠다.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걔가 얼마다? 1이요. 됐시요. 자, 로그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항상 로그는 지수다, 지수는 노그다. 그러면서 걔네들 사이에 자유롭게 변환을 하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현재 여기는 이 노그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수를 바꿔봅시다. 2의 1승은 뭐가 된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된다. 아, 요 정도는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점화식이죠.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이 2번째 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고 있냐면 2를 곱하면서 넘어가고 있지.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었냐면 등비 수열이었겠네. 첫째 항은 2라고 줬고 공비도 2라고 준 상태예요. 이 정도면 우리 빠르게 일반항 찾을 수 있죠. an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an은 2 곱하기 2의 n-1승이니까 2의 n승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A1부터 A8까지 다 곱해달라는 게 문제의 질문이야. 이거 뭐 간단하네요. A1부터 A8까지 다 곱해달랍니다. 그래서 걔를 2의 K승으로 하겠다. 그냥 뻔히 상상이 되는 게 앞에 있는 건 2의 1승이고요. 곱하고 2의 2승이니까 플러스 2승 하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겠다? 8까지 가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 딱 쌍을 지으니까 9고요. 그 9라고 하는 숫자가 1부터 8까지 두 개씩 나눠보시면 4쌍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2에 9, 4, 36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K 값은 얼마? 36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외적인 문제들은 정말 너무나 간단한 노구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훅 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또 하나 가봅시다. 그래서 훅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30번까지 넘어갑니다. 혹시 근데 내가 훅 넘어간 문제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괜히 뭐 부끄럽다던가 남사시럽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자, 30번 문제 봅시다. 30번은 뭐라고 돼 있냐라고 봤더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되어 있는 게 좌변이고 자, 오른쪽 우변은 로그 자, 밑은 생략되어 있으니까 상용노구일 거고요.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거 보자마자 지어라. 요거 꼭 조심해. 3월달에 네가 반드시 볼 것 중에 하나인데 무슨 표현이냐면 선생님이 이거 이런 정리할 때도 수요를 내가 예전에 가르쳐서 네가 또 변명의 여진이 있긴 하다만 그지? 이거 딱 보면은 뭔 생각을 같이 떠올릴 줄 알아야 되냐면 AK를 시그마 추라는 건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시그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 뭐 때문에 등장했냐면 SN이라고 하는 기호의 한계 때문에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얘는 SN이야. 이렇게 쓰면 애들이 은근히 잘 풀어. SN은 이거야 라고 하시면 SN을 줬네 라고 생각하면서 SN을 줬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네? 일반항 AN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끌고 오죠.
간혹가다가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애들 잘 알아들으니까 얘 자체를 이렇게 바꿀 때도 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이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다. 이렇게 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N을 줬으니까 AN 구하려고 하니까 SN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일 것이고, 그럼 난 AN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SN 얘는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고, SN-1은 너의 n자리를 n-1로 바꿔라라는 뜻이니까 2분의 여기 들어가니까 n 될 거고 여기 들어가니까 n 플러스 1 되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 내가 이래놓고 이 두 식을 변끼리 빼버리자 이 얘기지. 변끼리 빼자. 그럼 SN에서 SN-을 빼게 되니까 좌변의 결과가 얼마이겠니? 라고 하시면 좌변의 결과는 AN 나오실 거고요. 우변의 결과는요 밑이 동일한 두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 자리에 나눗셈일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식의 상태에서 나눠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잖아. 오케이? 우변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로그. 분모에는 n 남아있을 것이고 분자에는 n 플러스 2 남아있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 잠깐 SN을 줬으니까 AN을 구할 수 있어. 즉 SN으로 일반항 AN 구하기를 했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가 구해낸 AN을 그냥 지고지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반드시 같이 딸려나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 그렇지 N은 2보다 커나 같다. 이 조건 딸려 나온다고. 이 조건 지우고 싶으면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SN을 통하여 구해낸 S1과 내가 구해낸 일반항 AN을 통해서 구해낸 A1이 같은지에 대한 확인이야. 자 그럼 S1부터 구해봅시다.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에서 1을 집어넣게 되면 S1이 구해질 것인데, 자 n자리에 1 집어넣었더니 로그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네. 그래서 얘는 로그 3이 됐어. 자 그러면 A1은 어떤가 라고 확인하면서 얘도 역시 집어넣어보니까 로그 1분의 3이어서 같네요. 그러면 난 이 조건을 지울 수 있지요. 됐습니까? 그럼 난 AN을 구했더라고요. AN을 구하고 난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달라는 건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20까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말이 살짝 재밌죠? A, 2K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게 목적이야. 자 봐봐. N자리가 2K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 있는 N자리 2K로 바꾸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자 AN이 이건데 A2K라고 했으니까 얘는 로그. 분모는 2K분의 분자는 2K 플러스 2 된다까지 하시겠어? 그리고 2로 분모 분자 약분하니까 2 없어지고 여기는 1만 남겠다. 즉 K분의 K 플러스 1이지. 여기까지 되니? 야 그리고 로그랑 시그마랑 만났으면 오케이? 솔직히 이거는 고3을 만약에 제대로 왔다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고 느껴져야 돼. 우리가 예전에 정리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항 분리를 시켜서 연속적 소거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로그였었어. 다만 로그는 이항 분리 시키지 않고 그냥 로그의 성질성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했었다. 즉 K자리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그. K자리 1 넣었으니까 여긴 1, 여기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K자리 2넣으니까 로그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등장하는 모든 로그 값들은 밑이 다 동일하니까 진수끼리 곱셈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나는 연속적 소거가 일어난다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가장 마지막 거 써보시면 로그 20분의 21 이렇게 써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분되기 시작하니까 싹 다 날아가고 남는 건 뭐만 남겠어? 로그 21 이렇게만 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구한 게 마지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 좀 치사하네. 마지막에 물어본 게 또 이게 아니죠. 그랬을 때 10에 얘를 P라고 했을 때 10에 P 값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얘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10에 로그 21이요. 이 문제 좀 치사하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질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그죠? 나 어저께 왜 수업 준비해서 이거 못 찾았지?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써먹고 있읍시다. 로그가 만약에 지수 자리에 등장하게 되면, 로그가 지수 자리에 등장하면 밑과 진수 자리의 값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최종적 얼마? 21.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5가지 성질 또 추가적으로 증명할 건데 그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2번도 가봅시다. 자, 32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1보다 크고 A가 B는 A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식은 로그 A의 B분의 3A 값은 같대. 자, 두 번째 2배의 로그 B의 A분의 B는 같대요. 세 번째 3분의 3A 플러스 B랑. 자, 이게 성립할 때 10 곱하기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식이 이렇게 뭐는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처음에 하는 행위가 이 전체의 숫자를 다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K라고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 꼬일 가능성이 커. 어떤 거냐면 얘네 둘이 한번 연립해보고 얘네 둘이 연립해보고 또 얘네들 연립해보잖아. 그러면은 식이 오히려 깔끔해지기보다는 식이 막 꼬여, 미지수끼리 곱해지면서.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의 문자를 더 지정해놓고 걔를 일괄적인 모든 문자를 다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얘랑 K라고 하는 놈이랑 연립해보면, 계산해보면, 자, 얘네들 곱하면 그만인 거니까 3A를 얼마입니까? 라고 하셨더니 3A는 K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연산해 봤더니 B는 K 곱하기 2니까 2K 곱하기 로그 B가 미시고 A가 진수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식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3A 플러스 B가 좌변이 될 거고, 우변은 3 곱하기 K니까 3K 이렇게 되겠죠. 쓸 보이죠 이제? 내가 지금 써놓고 나서 봤더니 어머 이 새끼 보소 3A 플러스 B고 위에는 3A와 B가 있어. 그럼 내가 뭘 행위를 하면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얘랑 같아진다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내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거야. 얘네 둘이 더했더니 K 곱하기, 그리고 묶어낼 수 있어. K는 둘 다 있으니까 로그 A의 B 더하기 2배의 로그 B의 A는 이게 좌변의 결과가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니까? 라고 하시면 3K 이렇게 되시겠죠. K 양변에 약분하고 나면요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찾게 돼요. 조금 짜증이 살짝 났는데 왜 그러냐면 문자는 A와 B 두 개가 존재하고 근데 식은 하나밖에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거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쯤, 이때 꼭 반드시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거 구하래. 10 곱하기 로그 A의 B 이거 구하래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 구하래. 이거 자체. 따라서 내가 굳이 이 식을 A값 B값 따로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 역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증명 안 해놨는데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뭐 하면 된다? 역수치하면 돼요. 지연이 표정 보니까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32번까지만 잠깐 풀어놓고 우리 성질 다시 증명하고 합시다. 괜히 이거 끊어놔가지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자리 바꾸면은 역수치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거냐면 역수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야. 자, 좌변은 로그 A의 B가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현재 이 식은요 밑과 진수의 자리 바꾸면서 로그 A의 B분의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네들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했어. 그게 얼마다? 3이다. 우리 얘 잠깐 T라고 놓읍시다. 얘를 잠깐 T라고 놓게 되면 얘는 T 더하기 T분의 2는 3이다 라는 식이고요.
양변에 t 곱하시니까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되네요. 인수분해 1, 2 마이너스니까 t 값 얼마? 1 또는 2가 나오게 되는데 t가 1이란 얘기는 로그 a의 b가 여기 있는 요 값이 1이란 얘기는 a 값과 b 값이 같았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a는 b와 크기가 이미 비교가 돼 있거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아, 쟤는 2였겠구나. 그래서 2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22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